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해안 마을 영덕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 날이면 항상 바다를 바라보는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이었다. 한이는 바다를 무척 사랑하여 매일같이 바닷가를 찾았고 고기잡이를 나가는 아버지를 뒤따라 조개 껍질이나 나무 조각으로 작은 예술품을 만들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이가 바다 신의 축복을 받은 아이라고 믿었는데 그녀가 바다에서 시간을 보낸 날에는 마을 어부들이 항상 많은 물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이가 태어난 이후 마을에는 크고 작은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바닷물 색이 변하고 또 다른 날은 물이 짙던 물고기들이 마치 춤을 추듯이 흔들렸다. 한이는 이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이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여기기도 했다. 특히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할멈은 풍어신이라는 바다의 신이 진노하면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곤 했다. 어느 해 여름 해가 지고 완전히 캄캄해진 밤하늘 아래서 한이는 바닷가에서 낯선 노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와서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궁금함에 발걸음을 소리나는 방향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커다란 조개 껍질 위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존재를 발견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바다의 물결처럼 물들어 있었고 눈은 깊고 넓은 바다를 닮아 있었다. 너는 누구세요? 하고 한이가 물었다. 그 존재는 나는 이 바다의 수호자 풍어신이라네. 날이 저물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우리 바다를 돌보지 라고 대답했다. 한이는 그의 말에 마음이 떨리도록 신이 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나요? 풍어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좋구나. 하지만 이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란다. 내가 계속 이곳에 머물며 바다를 사랑으로 돌봐 주기를 바란다. 그날 밤 이후로 한이는 더욱 자주 바다를 찾았고 풍어신과 시간을 보내며 바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세월이 흘러 한이는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마을 어부들은 한이를 바다 소녀라고 부르며 그녀가 있는 날에는 항상 풍요로운 수확이 있었기에 고마워했다. 하지만 한이는 바다의 신비와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절제된 생활을 유지했다. 결국 한이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다. 사람들은 한이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력에 감사한 풍어신은 항상 풍부한 고기와 청정한 바다를 선물로 주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영덕의 바다에는 한이와 풍어신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바다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한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다를 사랑하고 아낀다. 그러므로 영덕의 바다는 항상 아름답고 생기넘치는 곳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부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화천지역에는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은 달빛 호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화천의 주민들은 매달 보름밤에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곳의 호수는 일반적인 날에는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호수 주변에는 은은한 빛이 감도르며 마치 다른 세계로의 통로처럼 변모한다고 합니다. 옛날 호수 근처 작은 마을에는 한 명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아였고 아버지는 마을의 어부였습니다. 고요한 성격의 영아는 늘 호숫가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던 할머니의 전설에 따르면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호수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 하늘을 날아오른다고 했습니다. 영아는 이 전설에 매료되어 매달 보름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하고 보름달이 떠오른 밤에 몰래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호수는 달빛 아래서 은은한 빛을 발하며 영아에게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으로 호수 앞에 섰습니다. 영아가 호수의 가장자리에서 수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물속에서 반짝이는 비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비늘은 달빛을 받아 오색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빛나는 존재가 바로 전설 속 용임을 직감했습니다. 연화가 그의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있을 무렵
용이 물 위로 유유히 떠올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용은 연화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용기 있는 소녀여, 나의 잠을 깨운 것은 내가 처음이로구나. 나의 세계로 들어오겠느냐? 연화는 용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용은 그녀를 자신의 몸 위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동안 연화는 화청의 아름다운 전경과 함께 그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화천의 사람들은 연화의 용맹과 그녀가 가져온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제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용은 한 번씩 다시 하늘을 날아오르며 호수의 주변은 무지개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보게 된 사람들은 연화와 용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들 역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경상남도 마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용담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용담호수의 물빛은 하루 중 어느 때나 변화무쌍했고 한국의 다른 어떤 호수보다도 깊고 맑았다. 그 옛날 마산은 평화로운 고을로 사람들은 대개 농사와업에 종사하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용담호수가 호수 속에 잠들어 있는 용의 숨결로 인해 마법에 걸린 것이라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은 수천 년 전부터 암으로부터 이주해와 그곳에 살다가 마산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물속에 몸을 숨기게 되었다고 한다. 용은 물속에서 긴 잠에 빠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을 신성하게 여기며 호수를 간직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수에는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달이 가득 찬 밤이면 호수 표면에 보석과 같은 빛이 반짝였고 별들이 지상에 떨어진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마을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밤마다 호수 가장자리에 모여 호수 표면에 춤추는 환상적인 빛들을 보며 꿈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중 마을의 장사치가 찾아왔다. 그는 먼 타국에서 온 모험가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경험해온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장사치의 화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특히 용담호수에 얽힌 전설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호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그는 마을 장로들에게 용에 대한 숨은 이야기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장로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용이 고요히 잠든 날이 지속될수록 호수는 그 깊이를 더한다네. 하지만 어느 날 용이 깨어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이 땅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야. 장사치는 용이 잠든 이유와 그가 깨어날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결국 그 조건이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연을 아끼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마법 같은 호수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마치 용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기다리는 일이 벌어졌다. 무지개가 호수 위에 아름답게 떠오른 날 사람들이 호수를 내려다보자 용이 깨어난 듯 호수 물결이 평화롭게 요동쳤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를 지켜보던 순간 용의 형상이 물거품처럼 떠오르며 하늘로 승천하는 환영을 보게 되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용이 그들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마침내 연못을 떠났다고 믿었다. 이날 이후로 용담호수는 여전히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로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경외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마산의 용담호수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 전설과 이야기를 통해 더욱 신비롭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전통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마을 증평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고요한 아침 안개와 싱그러운 나무 향기가 가득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달빛 숲이라고 불렀다. 저녁이 되면 숲은 마치 달빛의 세례를 받은 듯 은빛으로 반짝이며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달빛 숲에는 오래된 약속이 감춰져 있다고 했다.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증평의 작은 소녀 수진이었다. 수진은 넓고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소녀로 숲을 거닐며 나무와 동물들과 친구가 되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속 깊숙한 곳에서 눈부신 달빛에 물든 커다란 오크나무를 발견했다. 오크나무의 나뭇잎마다 새겨진 신비로운 문양들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가진 듯했다. 달빛에 마법 같은 분위기에 빠져있던 수지는 문득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은빛의 작은 상자였고 열어보니 오래된 양피지 2마리가 들어있었다. 2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진정한 소원을 말하는 자,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단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니. 수지는 그 글을 읽고 마음 깊이 감명을 받았다. 얼마 후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다. 밭은 말라갔고 강물은 말라붙어 마을 사람들은 깊은 상심에 빠졌다. 이를 본 수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찾은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달빛숲의 오크나무 아래로 가서 조용히 속삭였다. 부디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하늘은 새벽부터 어둑어둑해지더니 곧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쳤고 가뭄은 해소되었다. 수지는 달빛숲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비밀을 오롯이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수지는 이제 마을의 연로한 전설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을 아이들에게 달빛숲과 오크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 때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증평의 달빛숲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